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질 겁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또 02-3153-2610번으로 전화 주셔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2부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자리하셨고요. 플랜 A 연구소의 왕설량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짚어드립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91포인트 하락한 2011로 장을 출발했고요. 시초가보다는 다소 좀 더 지수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사흘째 약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장 매수 주체는 개인과 기관입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들어오고 있고 또 오늘 3월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윈도우 드레싱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앞서 전문가께서 의견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좀 많이 밀립니다. 1.25% 빠지면서 126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계 매도가 출회가 되는 모습이고요. 어제장 강세 흐름을 보였고 최근에 움직임 좋았던 자동차 주도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아차가 1% 이상 빠지고 있고 현대차도 0.2% 정도 밀립니다. 장 초반에는 1% 이상 강세를 보이기도 했던 현대모비스도 0.5%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했던 포스코가 오늘 0.7% 오르고 있다는 점 눈여겨볼 만하다 싶습니다. 오늘 화학주의 움직임도 괜찮은데요. LG화학이 1.6%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정유주의 강세도 두드러지는데 최근 이틀간 국제유가가 급락했다는 소식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도 0.7% 빠지면서 오늘 조선주도 약한 모습이고요. KB금융도 1.7% 빠지고 또 신한지주도 1% 이상 밀리면서 금융지주사들의 움직임도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 S-오일은 강세 보이면서 1% 남짓 오르고요. LG전자도 0.7%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됩니다. NHN이 다시 탄력을 받습니다. 1.7% 강세 보이면서 25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경기 방어지라고 보일 수 있는 또 KTNG 역시 1.02%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남석유가 2.3% 급등세를 보여주고요. LG디스플레이 오늘장에서는 소폭 반등이 들어오는데 그간 낙폭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죠. 현재는 26,60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삼성중공업도 오늘 3%나 빠지면서 조선주 약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8거래일 만에 반등세, 9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515포인트 선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보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던데요. 셀트리온이 2% 급등하면서 37,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 이틀간 상한가 마감했던 안철수 연구소가 오늘도 급등세를 보입니다. 주가는 어느덧 11만 원 선 회복이 됐고요. 11만 3,500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1% 밀리면서 11만 8,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NHN과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서울반도체는 어제 종가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가운데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데요. SFA가 2.3% 오르고 있고 시젠각, 포스코, 캠텍 역시 1% 이상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골프존은 시장 대비 약하네요. 2% 하락한 7만 1,000원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 파라다이스는 1% 밀리고 있고 또 최근에 흐름 좋았던 인터플렉스도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로 1% 남짓 하락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삼성전자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메디포스트 2% 빠지고 있는 반면에 네오위즈 게임즈 1% 이상 오르는데 오늘 게임주 흐름 괜찮습니다. 위메이드가 3.5% 급등한 92,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이는데 바이오 관련주와 또 더불어서 차바이오엔 역시도 1% 남짓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살펴봤고요.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네. 코스피 쪽부터 봐주십시오. 네. 오늘 지수 상황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업종 내부로 보시면 이제 꼴찌들의 반란하는 흐름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뭐 철강, 그동안 많이 빠졌던 화학이나 철강주에 지금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탑이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가장 좋은 수익을 보여주었던 삼성전자가 오늘 힘은 가장 좀 좋지 않다라는 것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올랐던 종목은 조정이 나오고 많이 빠졌던 종목은 일단은 그 자리를 빈자리를 좀 채워주면서 어느 정도 좀 키 맞추기가 좀 나와주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그러니까 강했던 종목이 아무래도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심리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인 체감지수 상태는 상당히 좀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선이나 금일은 IT 업종의 흐름이 굉장히 좀 안 좋고요. 다른 화학이나 철강 업종 자체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요. 최근에 이제 환율 동향을 좀 면밀히 지켜보신 분들이 좀 아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지금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 원화가 굉장히 좀 급등하는 지금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좀 발생이 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1% 이상의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원 40점밖에 지금 오르지 않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금융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적인 조정에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환율도 같이 빠지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급 자체는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고 주변 여건도 일단은 좀 안정화 상태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어저께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을 했죠.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이탈 의지가 없다라는 걸 지금 확인을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500억 정도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운수 장비, 지금 조선이라든지 전기전자 쪽에 대한 매도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대한 매도는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것 같죠. 지금 보시면은 투신의 매수가 240, 그다음에 기금의 매수가 110억 정도 좀 잡히면서 그동안의 시장을 지금 계속해서 좀 매도를 보였던 시장에 대해서 매도를 보였던 지금 기관 쪽에서 매수를 보인다고 매수를 보이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화학업종 자체가 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업종으로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호남석유가 3%대 지금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2.4%대, 호남석유는 지금 2.8%대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SOL이나 SK이노베이션 상승 탄력은 좀 미미하지만은 일단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 지금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LG화학이나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도 일단은 2%에서 지금 3%대 강세가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 현대차는 아직까지 힘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기아차는 그래도 매물이 나오면서 일단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종목별로 좀 시비가 좀 엇갈리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건설업종도 흐름이 상당히 그나마 좀 양호하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선업종이 지금 급락이 좀 나오고 있죠.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이들 종목이 좀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외국계 매도가 상당히 좀 출회가 되고 있고 기관 쪽의 매도도 같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 업종을 지금 싸다라고 접근하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도 삼성중공업을 사도 되냐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거든요, 앵커님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개파락에 나와서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선이나 그동안에 삼성전자 사지 못했다고 지금 하락하실 때 들어가셔서는 절대로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 조금 더 확인이 된 다음에 진입하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순환매 관점에서 지금 다시 한번 지금 화학이나 철강 다른 업종 쪽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업종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그동안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업종이 바닥을 다지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언급드리겠고 사도 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지금은 아직까지 좀 이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빠진다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들어가셨다가는 그동안에 지금 화학업종 반등을 기다리신 것만큼 기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을 보시고 좀 접근하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목 업종에 힘을 보시고 접근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는 부분 좀 언급드리겠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현물 쪽보다는 프로그램 쪽이 만약에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매도가 지금 출회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350억에서 딱 정체가 됐는데 이 부분이 매수 전환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매수 전환할 경우에는 오늘 21선에 대한 안착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수상으로 보면은 2022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외국계 매도가 어느 정도 좀 나오더라도 기관 매수, 프로그램 매수가 받쳐주면은 오늘 21선에 대한 안착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조금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전약 후강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하신 건데요. 홍 팀장님 코스피 쪽부터 봐주셨고요. 이번에 왕설량 팀장님께 코스닥 상황 여쭤보겠습니다. 종목별로는 좀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틀째 좀 하한가를 갔는데요. 이 같은 종목들도 함께 좀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그동안 낙폭이 너무 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 반등으로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0.4%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급적으로 먼저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시장에서 17억 정도, 18억 가까이 이렇게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좀 약하지만 4억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역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뚜렷할 그런 매수 주체가 없다는 게 가장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동안도 봐왔다시피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계속 연일해가지고 매도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의 매도에서 또 이제 매수로 전환하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매도를 이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일 한 3일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외국인의 이제 매수 여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못 올라가는 거는 개인은 역시 힘이 약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잘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어느 정도 매도가 이제 더 이상 출회가 되지 않아야만 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 코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차트가 지금 121선까지 밀리고 나서 이 딛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121선 이동평균선에서 딛고 다시 올라갔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버티기만 한다고 하면은 121선에서 버티기만 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121선 여기에서 지금 또 한번 밀리게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코스닥 지수에 투자하시는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업종별로도 한번 잘 이렇게 그 투자하시는 업종이나 종목 같은 경우도 고실적을 발표할 그런 업종이나 그리고 고실적을 발표할 종목들을 한번 이제 골라보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맞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전체적인 업종이 대체적으로 좀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업종 중에서 가장 유독 좀 오늘 같은 장에서 많이 올라가는 업종을 뽑자고 하면은 화학 업종이 오랜만에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화학주들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계업종 같은 경우 그리고 게임업종 같은 경우도 많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정유화학 그리고 기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국발 이제 모멘텀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대체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많이 하락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제는 저가 매수 관점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게임업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최근에 들어가지고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점 참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에서는 약하지만 조금씩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2.3% 정도 상승을 가장 크게 보이면서 이 상승세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셀트리온은 어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공급 계약 기사가 있었는데 한 1,80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공급 계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작년 2010년 매출액 대비 거의 한 80%, 90%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제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련돼가지고 테마주 관련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언급을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뭐 정치인 테마주가 상당히 또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11%대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안철수 연구소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신규로 이틀 전부터 해가지고 매수를 했던 분이라고 하면은 오늘부터 이제 조금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조금 이제 정리하시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정치인 테마주 같은 경우는 총선까지는 괜찮겠다 좀 얘기를 드리겠고 그리고 SNS 테마주 같은 경우도 총선까지는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가 이틀째 점 하한가 가고 있는데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고 하거든요. 대응 전략 좀 짜주십시오. 예, 일단 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한가에 계속 가고 있고 예. 또 이제 물량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물량이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한 번에 가져가는 가져가는 쪽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고 가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지금 여기 이 물량 여기다 같이 내놓는다고 해도 이제 체결이 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매도 국면에서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걸어 놓으셔도 매도가 안 되는 바이에 차라리 좀 더 시간을 갖고 한번 기다려 보자.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의 여유를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 먼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낙폭 과대한 대형주를 분할 매수할 시점이다 하셨고요.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팀장께서는 유럽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장이 지속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 코스피 지수 2000선 지지가 기대가 된다 하셨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는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 유효하다 하셨습니다. 솔로몬투자증권의 정영훈 연구원께서는 오는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기대해보자 하셨습니다.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성일 연구원 포트부터 볼 텐데요. 총 5가지 종목이 포트에 담겨 있고요. 오늘도 역시 종목의 변화는 없으십니다.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 수익률은 어제 종가 기준의 수익인데요. NC소프트 매수가 대비해서 5% 이상 수익이 났고요. 하이닉스도 2.5% 수익을 기록하면서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의 등락을 기록 중인데 오늘장 강세 보이면서 낙폭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어서 박재민 팀장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3가지 종목에 오늘 변동 없으시고요. 삼성테크인 매수가 대비해서 11% 수익, 이노침 역시 7.5% 고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신용훈 연구원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30% 사셨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 수익률은 0.4%였는데 오늘 장에서는 좀 밀리죠. 그래도 여전히 홀딩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최용 대리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역시 한 종목이 있는데요. 락앤락 2.7%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현금 비중이 70% 되시고요. 이어서 정영훈 연구원 포트폴리오도 살펴보죠. 역시 종목 변화 없으십니다. 오늘 5분의 전문가 모두 종목의 변동이 없으신데요. 정영훈 연구원 4종목이 있으시고 J콘텐트리가 7.7% 수익을 기록 중이고 녹십자가 1.3% 플러스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보겠습니다. 박재민 팀장의 삼성테크윈이 11% 이상 수익을 기록하면서 1위에 있고요. 정영훈 팀장님 J콘텐트리가 7.7% 수익 내면서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누적 수익률에는 변동이 없군요. 최희용 전문가가 204% 수익 기록 중이고요. 신용훈 전문가가 78%, 박성일 전문가가 9.6% 누적 수익률 쌓여 있습니다. 예, 오인의 포트폴리오 들여다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솔로몬투자증권의 정영훈 연구원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 포트 전략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영훈 연구원께서도 오늘 전약 후강장을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금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아무래도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를 살펴봐도 미증시 소폭 좀 하락을 했지만 좀 고용지표 호조와 호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일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조정세를 계속해서 좀 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추가적인 나타날 수 있다는 좀 우려감을 제기를 하기도 하지만 좀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 해외 증시를 감안하면 국내 증시도 좀 혼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오늘 어느 정도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전략 후강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장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시장은 큰 폭의 하락은 없지만 그렇지만 지금 특히 중소형주 위주의 종목군들에서는 상당히 좀 큰 폭의 좀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만 살펴보자면 큰 폭의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중소형주 장세를 보자면 정말 급락 장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시장에 거의 매수 주체가 거의 사라졌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시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2000에서 2050선의 그 박스권 증시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00을 전후로 해서는 지금 매수를 좀 고려해봐서 좀 좋은 시점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2000포인트 전후로는 매수한 이후에 한 2050포인트에서는 매도한다는 이러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좀 한다면 당분간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 짜주셨고요. 이제 정영훈 연구원
신한증권 포트폴리오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의 변동이 없으신데요. 오늘 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녹십자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급등세를 보이는데요. 종목별로 다시 AS 해주십시오. 네, 우선 뭐 녹십자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최근에 그 뭐 1분기 실적 기대감에 상당히 좀 주가가 좀 상당히 좀 양호한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추천 드릴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 약세장에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는 종목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유로존 리스크로 과거에 좀 시장이 좀 추락했을 시에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런 점에서 볼 수 있듯이 뭐 대표적인 뭐 시장 방어주라는 점에서 지금 뭐 최근 시장 흐름이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뭐 시장 방어주 관점에서 녹십자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좀 편입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시장의 좀 안전판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뭐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무엇보다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펀더멘털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서 이제 상승으로 이제 어느 정도 주가 턴어라운드 시점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안이 국무회의를 뭐 통과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선정이 된다면 새로운 또한 성장 모멘텀 또한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더 언급을 드리자면 수산중공업을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지금 뭐 매수가 대비해서 좀 소폭 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좋지는 못했는데 그렇지만 뭐 지금 최근에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지 못한 부분이 크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산중공업은 1분기가 비수기고 2, 3분기가 성수기라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좀 선취매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PBR이 약 한 6배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좀 부각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시점에서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솔로몬 투자증권의 정영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21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 시각 시장 흐름 다시 보고요. 특징주 함께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약세, 코스닥은 강보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19포인트 하락한 2014선입니다. 어느덧 2010선까지 왔는데요. 오늘 움직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수급면 한번 살펴보시면 기관과 외국인, 특히 3월에는 외국인 소극적이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이 659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고 기관은 620억 원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동안 계속 전강 후약 장세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마감장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2.80포인트 상승한 517선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은 소극적이었는데요. 오늘은 기관이 좀 사주고 있는데 아직 관망세지만 6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아직 관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번 환율 살펴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월말, 분기말 내고 물량이 추대하면서 소폭 상승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이 하락 반전했는데요. 4일 전 1140원 선을 터치하고선 원달러 환율은 다시 1135원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130원 선 지지력은 보이겠지만 조금 더 밀려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1원 50전 하락한 1135원 선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1.3%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추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126만 3천 원입니다. 오늘 완성차 업체가 장 초반보다는 좋지 않은데요.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는데 특히 기아차가 0.6%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0.6%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제 하락했던 것에 비해서 반등하고 있네요. 현대중공업도 오늘 0.4%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 살펴보시겠습니다. LG화학이 오랜만에 좋은데요. 2% 넘게 상승하고 있고 삼성생명은 0.3%, 나머지 신한지주, KB금융은 각각 1.1%, 1.7% 시장 대비 약합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대장주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2.3% 시장 대비 강합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어제에 이어서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 어느덧 주가는 11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다음은 1.7%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까지 젠백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SFA가 2%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하락세 보였던 SFA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CJ는 1.79% 강세 보이고 있고 포스코 ICT는 1.3% 시장 대비 강합니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잇따른 수주 소식에 좋은 흐름 보여줬던 조선주가 어제에 이어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0.1% 약보합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1.4% 시장 대비 약합니다. 코스피지수 하락과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 경제 둔화 속에 금융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KB금융은 각각 1.1%, 1.7% 시장 대비 약하고 하나금융지주가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과 한국금융지주는 각각 0.7%, 0.3%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현대증권은 1.4% 강보합권 상승하고 있고 삼성증권은 0.1% 하락세입니다. 다음은 건설주 살펴보시겠습니다. 건설주가 잇따른 해외 소식에 주춤하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은 2.2% 상승하고 있고 현대건설이 1.6%, 대우건설은 1.4% 시장 대비 강합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SNS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KINX는 8.6% 급등하고 있고 카카오톡 서버 제공업체죠. 엔텔스는 1.7%, 나콤과 가비아가 각각 1.6%,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한가 기록하면서 5,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JYP와의 합병 추진 보류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금융개발이 자발적 상장 폐지를 위한 공개 매수 진행 소식에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75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전일 최대 주주인 화인 파트너스는 한국개발금융원의 보통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느덧 3월 말 또 분기 말입니다. 꼼꼼하게 투자 계획 체크하셔서 성공하는 투자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4월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을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가 약세로 출발하기는 했는데 지금 막 잠깐 상승 반전을 하기도 했었고요. 시장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등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을 맞는 반면에 그간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분위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요. 또 그런 배경에는 가장 큰 게 역시 그 수급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많이 괴롭혔던 게 뭐냐면은 대형주 일변도에 매수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빠지는 형태로 갔고 지수는 유지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는 12월 달하고도 좀 더 유사한 면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2월 같은 경우에도 종목의 변동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찔끔찔끔 흘러내리는 형태의 진행이 계속 나왔었고 그러면서도 지수 자체는 좀 왜곡되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대응을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반면에 다시 한번 또 돌이켜보면은 그때가 투자의 적기였다는 것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주가를 좀 어렵더라도 사서 기다렸던 분들이라면은 큰 수익을 올렸던 상황이 나오고요. 현재도 지금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특히 이제 그동안에 대형주 일변도에서 좀 벗어나서 그동안 매도를 많이 했던 화학주나 이런 거를 좀 사고 있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반전 포인트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나 아니면 이제 상황이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니까 홀딩을 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바람직할 듯 하고요. 사실은 그 종목들이 돌아서면서 올라서는 구간에서의 진행을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루하고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사실 거기가 포인트였고 거기서 내가 왜 그렇게 좀 조급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원인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가장 큰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라든지 지금까지 빠졌으니까 앞으로도 더 빠져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좀 투자에 저해하는 요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생각을 바꾸면은요, 대형주들도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종목들은 무조건적으로 하락을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 부분 하락을 하면은 또 반등을 하게 돼 있고, 반등을 하면은 또 일정 부분 올랐을 때는 또 조정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손해를 안 보고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그런 단편적인 것보다는 좀 큰 흐름을 보고 크게 수익을 낸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께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위원님 종목들을 볼 텐데요. 오늘도 변동이 없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변동 없이 가는 것도 거의 다 온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종목들에 대한 어떤 변화를 줄 만한 여건이 안 됐고, 또 실질적으로 어느 종목을 가더라도 지금 순환 매도가 나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하락이 나온 종목은 그대로 보유하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화학주 쪽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포트 내에서는 카프로가 편입이 되어 있는데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또 화학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호남석유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하나케미칼 같은 대표 화학주들이 지금 반등 포인트를 잡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쪽에 먼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다른 여타 종목들도 서서히 반전 포인트를 잡고 들어오는 경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어제도 하락이 컸었고 오늘도 또 추가적인 하락이 아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기존의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좀 기존의 포트와 다른 형태로 편입을 해놓은 건데, 결국은 순환 매도가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하락의 키 맞추기 뭐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도 하락의 흐름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쪽도 결국은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이 크고 또 기존 추세가 살아있고 또 조선업종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어둡지 않기 때문에 역시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 있게 보유를 하거나 이렇게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 따라서 좀 종목들 올라오는 데 따라서 포트의 변화를 줄 거고요. 우선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쪽으로, 좀 답답하지만 보유를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홍 팀장님 이제 오전장 전략 마무리 지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의 힘은 다시 한번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는 뭐 뉴욕 시장이 장중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이상의 좀 급락이 좀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런 급락세를 다 만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0.3% 하락하는 데 그쳤고 다우존스는 플러스권 지금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뉴욕 시장이 뭐 조정 모드로 가는가 싶었는데 다시 한번 일단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줌으로써 아직까지는 뭐 기간 조정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뭐 가격 조정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은 아직까지 좀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일단은 좀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드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시장 자체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GDP 확정치 같은 경우도 3%대 지금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좀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한다라는 것 자체는 실업률이 그만큼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이 잘 돼서 향후 지금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현 시점에서는 고용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경기 지표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상품값이 지금 급락이 나왔어요. 지금 유가가 지금 WTI 기준으로 봤을 때 2.5% 지금 하락에 나왔죠. 그러면서 102달러 78센트에 지금 마감을 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 지표, 그러니까 지금 유가 상태를 보시면은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경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을 했다면은 아무래도 경기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유가였는데, 그동안에 지금 뭐 이러한 문제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전략률을 지금 방출을 하면서 영국과 미국 쪽에서 지금 방출을 하면서 공급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원유에 대한 지금
공급이 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금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WTI 기준에서 $120가 넘어가게 되면은 글로벌 증시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요. 경기가 회복해 나가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점진적으로 좀 줄여 나간다면 추가적인 경기 개선도 충분히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유가 하락세는 증시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일단 유가 하락이 얼마만큼 좀 지속이 되는가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게 뭐 시장은 뭐 조정이 끝났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여기서 상승 기조로 바로 이어질 것이냐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베이시스가 개선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량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옵션 포지션 자체도 그러니까 지금 윗방향 쪽으로 개선되는 흐름은 아닌데 일단 조정에 대한 대비는 추가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 그럼 낙폭을 줄인다고 해서 시장이 반등 포인트를 바로 가져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 두시고 나서 현금을 바로 다 투입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일부 현금을 좀 갖고 계셨다가 나중에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돌아서거나 그러니까 지금 베이시스가 좋아져서 프로그램 매수가 다시 한번 유입됐을 때 그때 이제 좀 베팅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겠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나쁘진 않지만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경우를 좀 대비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2000포인트 초반 구간에 대해서는 기관이 지금 저가 매수에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기관이 지수 지금 상승에 지금 그동안에 좀 피해를 줬다면 이제는 방어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일단은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일단은 좀 매매를 잘하셔야 지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겠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홍 팀장님 의견 들었고요. 왕설랭 팀장님은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신지요? 예, 일단 뭐 오늘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지지부진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마지막에 만약에 뭐 외국인이 지금 이 포지션에서 좀 전환돼 가지고 매수를 많이 보인다고 하면은 좀 이제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일단 금일장 같은 경우는 어제 있던 그 미국과 유럽장하고 똑같이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모멘텀이 없는 그런 장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 미국에서도 1% 가까이 뭐 이렇게 낙폭을 보였었던 그런 1% 정도 낙폭까지 보였었는데 일단 마지막에 거의 다 이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홍콩 증시도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1% 넘게 이렇게 하락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홍콩 시장을 같이 해가지고 보시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홍콩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같이 놓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홍콩 시장에서 갑자기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조금씩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한국 시장에서도 매수를 보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포지션을 바꿔가지고 매수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적으로 한 번만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아까 전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뭐 기관의 매수세가 어제부터도 이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2000포인트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그러니까 저점으로 보고 박스권 하단으로 보고 거기서 오는 즉시 이제 매수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똑같이 기관의 그런 매수 포인트를 잡고 같이 해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2000포인트 정도 하단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2000포인트 하단에서 같이 매수하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패턴이 있다고 하면은 거의 이제 장 막판에 좀 이제 매수를 더 이제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이상하게 동시호가에서 한 200억, 300억 정도 이렇게 더 이렇게 매수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만약에 그 외국인이 그렇게 동시호가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스피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간단하게 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2000선하고 그리고 하단을 2000선하고 상단을 2060포인트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이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2000포인트에서 매수를 갖고 가시는 게 좀 괜찮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이제 4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4월 달이 이제 다음 거래일부터 해가지고 4월 달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4월 달에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한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일단 해드리자고 하면은 첫 번째는 중국이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소비 시즌에 이제 돌입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 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4월 달부터 소비 시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모멘텀으로서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중국 관련된 종목들 많이 이제 상승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기계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이제 업종들 다시 한번 매수가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보유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보유 전략도 충분히 괜찮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모멘텀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돌입이 됩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예상치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봤을 때 이 실적이 증가할 것 같은 그런 기업들 한번 추려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좋은 포인트가 되겠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도 한번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으면 괜찮지만 많이 하락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좀 이제 포트 전략에서 좀 제외시키는 것도 괜찮겠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오늘 저녁에 이 유럽의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ESM 그리고 EFSF 관련돼 가지고 이 유럽 재정 안정기금을 통합하는 그런 논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유럽장 한번 체크해 보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월 달에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까지 함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잠시 중국 증시가 출발이 됐으니까요. 상황 보고 두 분의 종목 듣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시아 증시가 다소 치여가는 분위기인데요. 중국은 소폭 오르면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오늘 중국 다행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힘이 크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의 간망심리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49% 상승한 2262.60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수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최근 2거래일 연속 2%, 1%에 가까이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꾸준히 출현했던 만큼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 속에서 매수세가 유입됐을 수도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계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스탠다드 푸어스에서는 중국 증시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3월 만에 주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당초에 8%에서 7.5%로 하향 조정되고 있고 금리 대폭 하향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투매 물량들 출현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와 반면 골드만삭스에서는 중국의 건축, 자재 관련 업종들이 저평가되어 있고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부동산 시장의 규제 조정 이외에는 다른 부분은 전부 다 통화 완화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내놓고 있는 의견들 또한 찬반 그 시장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정도로 중국 본토 증시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좀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중국은행에서는 재정 통화 정책이 실시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양적 완화 기조가 여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 철강 업종들의 순이익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것에 따른 철강 업종들의 약세를 나타내면서 증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상승 모멘텀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결국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지율이나 등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정확한 정책의 방향성을 보인 이후에나 증시가 상승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좀 많이 줄어드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언제 발표가 날지 여부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 중국 증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방향성을 못 잡을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오늘 관심 종목은 좀 투자 포인트만 짧게 듣겠습니다. 네. 홍 팀장님. 일단 선침해 과점입니다. 그동안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대로 일단은 선침해고요. 추경 매수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언급드리겠고 일진 예. 머티리얼즈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시장 점유율 국내 1위 일렉포일 업체죠. 일렉포일이라는 것은 PCB에 들어가는 이제 얇은 구리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전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면은 다 자연스럽게 일단 수익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면은 일단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점이 계속해서 지금 지지가 좀 되고 있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16,000원에 대한 지금 지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16,000원에서 16,100원 구간에서 일단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선침의 관점이기 때문에 너무 뭐 하루 이틀에 대한 수익을 지금 노리시기보다는 좀 더 진득하게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만 좀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지금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전저점 15,700원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최근에 이제 IT에 대한 매출 기대감, 이 부분도 좀 살아있고 그동안에 주가 자체가 워낙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실적이 조금만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공장 가동률이 증가되는 흐름만 나와도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다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팀장님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 선침해하는 관점에서 사보자 하셨고요. 왕설량 팀장님 종목 듣겠습니다. 예, 오늘 LG화학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LG화학 그 전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일단 뭐 LG화학 갖고 나온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4월 달에 중국의 소비 진작책이 있고 그리고 또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 하락을 용인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 그동안 이 지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로서도 지지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가격대를 얘기를 드리자면 매수 가격 36만 8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도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봤다가 이 36만 8천 원 선에 오면은 그때 이제 매수 포인트로 한번 잡고 매수를 해보자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손절 라인을 34만 8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부근 지지선인데요. 그 저점 부근 지지 라인에서 손절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 가격은 43만 5천 원 좀 높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G화학 오늘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왕설량 팀장님 종목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출발 전략은 라이젠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플랜 A 연구소의 왕설량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이어갈 건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또는 02-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문의 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